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지금 S&P 500은 5127에 있는 상태로 베어 플래그 패턴에 따라서 어느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최근 애플 실적 발표와 함께 S&P 500이 상승을 좀 하였는데, 어제 워렌 버핏이 애플의 비중에 있어서 약 13% 정도를 매도했다는 소식과 함께 왜 매도를 했을까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애플을 보기에 앞서서 테슬라에 대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했다면은 이번에는 영국과 유럽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 합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테슬라는 지난달 산업체 컨퍼런스에서 교통부 등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안전평가 기관인 유로 SAP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181달러가 되면서 최근 상승하면서 만들어졌던 여기 갭을 1차적으로 채운 상태인데요. 더 하락해서 여기 있는 갭까지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풋옵션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175달러의 지지선을 잘 사수만 해준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여기 2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가 속해 있는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션 인덱스는 이제 임프루빙 쪽에서 가장 좋은 모멘텀을 받는 여기 리딩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확률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테슬라를 더 추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테슬라가 하락하는 동안에 계속 매집을 하면서 제 평단가는 여기 157달러 정도로 테슬라가 받는 프리미엄 멀티플인 이 파란 색깔 선 언더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집하진 않을 것이고요. 참고로 제 평단가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엄 멀티플인 47.20배의 프라이스 OCF 멀티플에 거의 준하는 46.87배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로서 저는 또 지켜보다가 만약 하락하면 매집을 하고 그냥 올라가면은 지켜보면서 즐기는 쪽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애플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애플의 가장 최근 실적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잘한 것도 혹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닝 퍼 쉐어는 이렇게 1.53달러로 컨센 대비해서 1.88%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매출의 경우는 0.47% 정도를 상회하였고 중국에서는 3.16% 정도를 상회하는 등 그럭저럭인 실적이었는데 애플이 무려 110빌리언 달러어치의 바이백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적은 그냥 보통이었고 주가는 바이백으로 끌어올린 가운데 제가 바라봤을 때 애플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애플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면 틀림이 없지만 애플은 워낙 덩치가 커진 만큼 사실 두 자릿대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24년에는 7%, 25년에는 10%, 26년에는 9%로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이렇게 6.87%인데 이러한 가운데 애플은 28.70배라는 PE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피럴린시 공식에 의하면은 애플이 받아야 할 PE 멀티플은 여기 이렇게 15배인데 사실 애플이 워낙 펀더멘탈이 훌륭한 기업이고 바이백도 많이 하는 기업인 만큼 프리미엄 멀티플을 받아왔고 프리미엄 멀티플은 여기 25.26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PE 멀티플이 이렇게 28.70배이니 프리미엄 멀티플 대비해서도 약 9.51% 정도 고평가인 것입니다. 제가 워렌 버핏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너무 과하게 비중이 이렇게 잡혀 있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그 현금으로 더 나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중을 늘리거나 잡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로써 워렌 버핏은 무려 189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많은 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으로 배워야 할 부분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최악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ISM 서비스 인덱스의 수치만 봐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신호들이 계속 잡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SM 서비스 인덱스는 49.4로 50이라는 컨센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 49.4라는 것은 경기가 성장하지 않고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경기 침체스러운 지표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49를 찍은 뒤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적이 또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빨간 색깔 부분이 바로 경기 침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ISM Prices Paid Index는 55라는 컨센 대비해서 59.2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파란색인 ISM Prices Paid Index와 빨간색인 구리값을 보면은 구리값이
거의 전고점을 갱신할 정도로 높게 올라감에 따라서 ISM Prices Paid Index 또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로 경제 전반적인 성장률은 약해지고 있는 반면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지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함께 움직여온 만큼 ISM Prices Paid Index는 구리의 선행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반등을 하였고요.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을 위한 환경은 경제 전반적인 성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ETF나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좋은 성장률을 주는 저평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면서도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이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최근 들어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고요. 최근 실적이 잘 나왔고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까지 하락했던 이 트렌드가 이젠 이렇게 상승하는 트렌드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흰색은 바로 주가이고 파란색은 월가 애널리스트의 세금 전 순이익 컨센으로 오랜 기간에 이 두 개의 지표는 함께 동일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움직여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은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하향화시키면서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악재가 천천히 해소됨에 따라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이렇게 개선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애널리스트가 최근 컨센을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요. 최근 실적 발표와 함께 이렇게 한 번 더 컨센을 상향 조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 또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분석은 유튜브 hinsa학개 및 텔레그램과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은 여기 5월 4일날 추매를 한 최소 32% 저평가인 종목으로 여기에도 추가로 여러 차례 분석을 드렸듯이 해당 기업은 캐펙스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었고 여기 자산 매각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몇 년간 지출의 원인인 프로젝트가 100% 다 마무리됨에 따라서 비용이 줄고 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늘게 되었으며 CEO를 포함해서 많은 이사진들이 내부자 매수 또한 하였고 추가로 이렇게 7에서 8%대의 배당률은 해당 기업 투자에 안정성을 더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특정한 기업이 싸게 거래되는지 확인을 하고 내부자 매수가 잡혔는지를 통해서 내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저의 시선이 최대한 일치한지를 확인하며 펀더멘털이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기업에 대한 숙제를 계속 저희 멤버십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 철학과 맞으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투자로서 일론 머스크가 노력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보다 많이 합법화가 되면서 실제로 펀더멘털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테슬라의 매출액은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횡보했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매출액은 출고량과 비례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출고량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과 비슷한 개념인 EBITDA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프리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순이익 또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를 턴어라운드 시켜야만 하고요. 물론 펀더멘털이 악화가 된 만큼 투자자로서 너무 강하게 비중을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비중 조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요. 가급적이면은 큰 비중은 조금 덜 오르더라도 안정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비중을 세게 잡아서 확실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멤버십분들 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상으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는데요. 트위터에서는 투자에 있어서 제 생각과 분석을 종종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곳 5월 1주차 기업 분석 요청란에다가 분석을 원하시는 기업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분석을 이곳 트위터와 여기 인스타그램에다가 또 남겨드리고 있으니 팔로우 해주시면은 제가 더 많은 서포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즐거운 일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